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9주 가운데 8주 상승을 했고요. 1년 수익률이 플러스 143%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랠리의 진짜 정체를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의 조정을 경고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왜 지금 팔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스피 836개 종목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45년 역사상 상위 2%의 극단치에 진입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이카루스 시나리오와 피닉스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들어서 전 세계 국가 ETF 수익률 1위가 어디일까요?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1개월 수익률 플러스 27.9% 1위, 연초 대비 플러스 45.9% 1위, 그리고 1년 수익률 플러스 142.7% 1위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전부 1위입니다. 한국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4.4% 올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10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 3배 레버리지 ETF인 코르인데요. 작년 4월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1226% 상승했습니다. 12배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3배 레버리지 U%는 플러스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코르가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게 이카루스의 비상일까요? 아니면 피닉스의 부활일까요? 이카루스의 비상이라면 날개가 녹아서 추락하는 걸 것이고요. 피닉스의 부활이라면 재에서 일어나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몇 개의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주나 다른 주식까지 포함하면 959개고요. 950개고요. 보통주만 포함하면 836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836개 종목으로 구성된 종합주가 지수가 왜 하루에 3%, 4%씩 움직일까요? 분산된 지수라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수백 개의 종목의 움직임이 서로 상쇄되면서 변동성이 낮아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마치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테이블은 2월 23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159조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3.85%입니다. 코스피의 거의 4분의 1이 삼성전자 한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14.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합치면은요, 무려 39.28%입니다. 836개 종목 중에서 단 두 개 종목이 지수의 40%를 차지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탑 10이 상위 52%, 그리고 탑 100이 10.89%,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10.89%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삼성전자 단독 비중은 23.85%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종목의 주가 지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단일 종목이
이 지수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가 된다는 것은 착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분산 포트폴리오 탑 1 비중이 적어도 0.1% 정도는 돼야 그래야 그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의 23.85%, 이것은 극히 실질 분산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그룹 전체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와 같이 총 17개 계열사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32.21%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1514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들은 지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질 영향력은 숫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SK그룹도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도 SK하이닉스, 스퀘어, SK지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18개를 합치면 총 18.3%입니다. 시가총액은 860조 원입니다. 특히 SK스퀘어는 NAV의 90%가 SK 하이닉스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SK그룹 전체가 SK 하이닉스에 연동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SK그룹 그리고 삼성그룹을 합치면 전체 비중은 50.50%가 됩니다. 이런 그 35개 종목이 코스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49.5%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한국 종합지수가 아니라 사실상 그 메모리 반도체 지수입니다. 삼성과 SK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고 삼성 SK가 내리면 코스피가 내리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월 23일 코스피가 플러스 1.4% 오른 것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때 이 상승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기여도가 0.765%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친 게 0.996%입니다. 전체 상승 포인트, 퍼센트 1.4% 중에서 72.2%가 이렇게 단 두 개 종목에서 발생한 겁니다. 코스피가 1% 오르면 그중 0.7%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시가총액 비중이 자동으로 확대되면 코스피 상승이 곧 삼성과 SK 상승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중도가 더욱더 심화되는 이러한 그 자기 강화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강화 사이클이란 이와 같이 그 특정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강화하고 같은 방향으로 점점 더 심화되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1980년도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5년간의 코스피에 대한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지표가 코스피 지수와 그 볼린저 밴드고요. 여기서 그 파란색 영역은 정상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로는 그 볼린저, 퍼센트 B, RSI, 그리고 CCI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과열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 지표가 모두 역사적으로 거의 본 적 없는 극단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2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초 코스피 2500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5893 장중한 때 기록을 했죠. 2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보이시죠? 이 파란색 영역이 정상 범위인데 지금 코스피는 밴드 위로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아래 지표들을 보면 퍼센트 B는 그 1.067입니다. 이것이 그 1%를 넘으면
상단 밴드를 돌파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돌파를 했고요. RSI는 76.1인데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입니다. CCI는 190.6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 근처면 극단적 과매수 구간을 위치합니다. 세 개 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꼭 보셔야 됩니다. 7187일 동안 각 지표가 어떤 값을 지녔는지 이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직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 직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보시면 분포의 맨 오른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퍼센트 B 볼린저는 현재 1.067로 상위 2%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RSI는 현재 76.1로 상위 2.8%에 해당됩니다. CCI는 현재 190.6으로 상위 2.5%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과매수 상태를 보입니다. 45년 역사상 지금과 같은 순간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회색 점 하나하나가 과거 7187일의 데이터고요. 빨간 점이 오늘을 나타낸 겁니다. 빨간 점이 모두 다 우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상관계수가 0.899에서 0.988까지 있습니다. 세 지표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셋 다 극단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매우 드문 상황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 상태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접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과열을 나타낸 이후에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좀 의외였습니다. 과거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봤는데요. 이때의 조건은 현재와 퍼센트 B 차이가 0.2로 인해 RS 차이가 10 이내, CC 차이가 50 이내로 설정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과열 구간이 7187일간 가운데 325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5일 후부터 120일까지의 그 이유를 보면 평균 수익률이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승률은, 즉 상승 확률은 다 50%가 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과열 구간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계속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60일 이후에 평균 플러스는 5.88인데 중앙값은 2.58%입니다. 평균값이 중앙값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가지수가 대부분 소폭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했다라는 건데 소수의 경우는 대형 랠리가 이어지면서 평균을 확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운이 좋으면 이게 대박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경험하는 수익률은 평균보다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인데요. 코스피가 3824에서 과열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때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5893입니다. 무려 플러스 54%. 다시 말씀드려서 거의 한 14% 상승한 겁니다. 과열 신호에서 팔았으면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과열 신호가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과열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열이 즉각적인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카로스의 추락입니다. 상승할수록 고도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피닉스처럼 재에서 일어나서 비상하는 겁니다. 이때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극단치를 기록했습니다. 7187일 역사상 상위 2 내지 3%를 기록을 했고요. 3배 레버리지 ETF인 코르가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폭발적 거래량은 투기적 광기에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중도 문제, 삼성전자와 코스피,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40%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이 급락을 하면 코스피 전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1 내지 4주 내에 마이너스 15에서 25% 정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과열이라는 가격 논리 외에는 최근 시장에서 하락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HBM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AI 칩을 만들면 이 두 회사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아까 그 집중도 문제, 이게 그 양날의 칼인데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지속되면 코스피가 가장 효율적인 배팅 수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 후 재상승, 그리고 구조적 상승 동력이 유효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저는 60%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 없이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보유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상품에 레버리지가 있으면 우선 정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나 이 2배 ETF 같은 것들,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20 내지 30%로 높여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CMA나 MMF로 옮겨두면 하락 시 손실도 줄이고 재매수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절매 구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10% 이탈하면 일부 매도하는 이런 원칙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권사 앱에서 가격 알림을 설정해 두면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면 재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2월 26일 이번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HBM 수요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4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여기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기술적으로는 RSI가 50 아래, 퍼센트 B가 0.5 아래로 내려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너무 기술적으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분할 매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10%, 15%, 20%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기술적 과매도가 확인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대기 자금은 CMA나 MMF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연 3% 이상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도 그 돈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카로스는 태양에 너무나 가까이 날아서 추락을 했습니다. 피닉스는 재에서 일어나서 더 높이 날았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느 쪽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836개 종목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고요. 코스피의 운명은 2개 종목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과열 신호는 즉각적인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진짜 기회는 낙관론이 쉽고 펀더멘탈이 검증된 후에 올 것입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황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